자, 처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거라 생각은 하고요. 이것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식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을 원래 구할 때는 표준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치? 근데 쌤은 그렇게 안 구하고 자,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요. 3으로 묶는 거야. 3으로 묶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반절에 뭐가? 부호 반대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y좌표는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앞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 연습해볼까?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뭐가 된다고? 여기 있는 거에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y값은 당연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3이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아들었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내. 3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역수를 묶어주는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묶어낸다는 얘기는 여기다 뭐 곱하면 된다는 거야? 3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바로 y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꼭지점 구하려고 표준형 만들지 마.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 복습해보면 뭐 A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지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어떻게 체크하는 거지? 축의 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냐 Y축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단어 하나 기억해 주라 그랬어? 같다라는 단어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Y축 왼쪽에 있다면 뭐하고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Y쪽, 오른쪽 쪽, 양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뭐라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부호는 당연히 Y절편이니까 Y절편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차함수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개념 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이차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차함수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축대칭 함수다라고 말해야 돼. 무슨 대칭 함수라고? 축대칭 함수야.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 x 이퀄 p라고 한번 해보면 이차 함수는 x 이퀄 p라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에 조금 더 깊은 뜻은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시면 자 볼게요. 이렇게 y 이퀄 k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x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y 이퀄 q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에 x 위치를 x3라고 해보고 얘를 갖다가 x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1하고 x2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x 이퀄 p라는 거는 바로 이 점이잖아. 그쵸? 무슨 점이죠? 중점이겠지. 무슨 점? 중점이라고.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뭘 말하냐 라고 보면 얘가 중점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나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x3와 x4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이 p는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중점이 되겠지. 왜? 축대칭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을 것이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뭐 할 거야? 같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x3 더하기 x4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이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얘를 선을 뭐 한 이렇게 세 개 하나 더 그어놨어. x equal all이라고 했어. 알겠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x5, x6라고 하면 아 x1부터 x6까지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네 둘이 합쳤을 때가 뭐가 돼? p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몇 p라고 보면 되겠어? 6p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일단 있어야 돼. 알아듣겠니? 자, 중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면 평균이야. 평균. 뭐라고? 평균. 75점 맞았고 85점 맞았고 평균은 몇 점이야? 80이야. 그치? 그러면 나는 75점하고 85점 맞은 것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 아, 80점 맞고 80점 맞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초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x1은 좀 값은 다르겠죠. 그래서 x1을 물어보거나 x2를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그 값, 정확한 값을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x1과 x2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3, 4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5, 6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은 그냥 평균값으로 봐도 되는 거야. x1에서 x6까지 합을 물어보면은 얘네들은 다 평균이 뭐니까 p니까. 그러면 p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6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6p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p가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x1 더하기 x2는 평균이 2개, 4 이런 식으로. x1부터 x6까지 합은 2가 6개, 12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제 이 관점으로 모든 문제 다 풀어낼 거야. 이 함수.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양수네요. 아래로 볼록하겠지? 2차 함수가 두근 알파 베타. 두근이라는 거는 누구하고의 교점이야? x축하고의 교점이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뭐 알파가 작다고 하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 그랬어요? 6이라고 했네. 그쵸? 평균이 몇이에요? 3이죠. 3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축이 꼭지점의 x값이 x 이퀄 뭐란 얘기야? 3이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이게 x축. 이해되겠어? 그래야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 될 거니까. 자,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답니다.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y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3,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에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정리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자, f1 구하라고 했네? f1 구해봐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4 빼기 2 해가지고 답이 얼마? 2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x축과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x축과 만나는 얘하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지? 근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최고차항이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알겠지? 뭐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라고. 물론 당연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 그건 몰라요. 알겠지? 자,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를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선생님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평균이. 그러니까는 아 여기는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x에다가 자 y라는 값은 4x 빼기 7이 되는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y 값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니 2에다가 마칠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너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y는 a에 x 플러스 뭐 2분의 1
제곱 빼기 9 이렇게 식을 세워서 이 친구 대입해서 a 값 구하고 나서 f-1 구해도 되고 알겠지? 또는 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근 나오면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방정식에서 지난시간에 배웠어. y는 a의 x제곱 합의 부호반대 플러스 x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 친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x값 대입해서 a값 구하셔도 상관없고 둘 중에 아무거나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x 절편을 알려주면 이거의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다? 축방이 된다. 축방이 된다라는 거는 꼭지점에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 4. 자, y 이거의 그래프는 m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m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m에 관한 항등식을 말하는 거겠지? 자,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조금 플레임으로 써주면 m으로 묶으면 뭐가 되겠니?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m이 없는 친구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y는 0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얘를. m의 값과 관계 없다고 했으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m에 관한 항등식은 m이 있는 친구들, m이 없는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m과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x값은 2가 될 것이고 y값은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m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지나는 점이 바로 뭐냐면은 2,4라는 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x가 2고 y가 4면 0 곱하기 m 플러스 0이니까 0 돼서 m이 뭐가 들어오든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식을 최소한 선생님은 간편하게 쓰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요. m만 있는 친구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쵸? 그냥 암산으로 m으로 묶으니까 x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x가 2니까 y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P라는 친구는 2,4를 지나는데 점 P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의 꼭지점이래. 그러면 m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n값만 구하면 되면 여기 있는 x제곱의 개수로 묶었을 때 이거의 절반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m이 2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최고차의 개수로 묶었을 때 절반의 부호반대니까 그러니까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끝나요. 이 문제 푸는 거는 이거 하나하고 이것만 풀면은 게임 끝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풀이를 최소한 간소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신경 나이라게 쓸 필요 없어요. 알겠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런 마이너스로 묶어 보시면은 뭐 알겠지. 마이너스로 묶어 보시면 빼기 더하기니까 뭐 1, 3이다 정도는 알겠지. 그쵸? 그럼 여기에 x값이 1이고요. 얘가 1, 어쨌든 얘는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이미 뭐 얘는 알았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높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1 집어넣으면 되겠지. x에다가 1. 맞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엥? 여기가 0이네요.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얘가 지금 x축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니? 0이잖아요. 맞지? 그럼 보세요. 2차 함수라는 거는 축에 대한 대칭이거든. 얘가 1이었는데 얘가 뭐가 됐어? 0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의 x값이 0이라고 한다면 0, 얼마라고 한다면 이거의 x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니? 얼마가 돼야 돼? 4, 얼마가 돼야 되겠지. 맞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1에서 한 칸 요렇게 갔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x가 3에서 한 칸 요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4겠지.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가 0이 되는 거 x값이 여기가 x값이 4가 된다라는 얘기야. 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결론적으로 0, 3이니까 이 높이는 3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아듣니? 그래서 얘는 2, 4니까 6, 2 나누니까 3 곱하기 높이 3 해가지고 9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구하려고 따로 뭔가를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치 함수는 항상 가운데 축에 대한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2야, 얘가 0이야, 그러면 너도 2만큼 떨어져서 네가 4가 된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다 잘 풀을 수 있을 거 생각을 하는데 중3 때도 많이 풀어봤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친구 여기다 색깔 이렇게 칠해주면 결론적으로 내가 뭐 구하는 거니? 이거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 꼭지점의 y좌표를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알면 되겠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꼭지점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얼마가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4, 얼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얘가 1이고 얘가 4란 얘기니까 여기는 3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얘가 5니까 네가 4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 해가지고 12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풀면 되겠네. 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그거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일로 요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x축 x값들이니까 x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뭐가 돼? 4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x 이퀄 1이고 얘가 x 이퀄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y값인데 y값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fx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 1이니까 여기가 1,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도 뭐가 될 수가 있어?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3, 3은 9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일단은 뭐 A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같다. 선생님 기억해 달라겠지?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달라야 돼. 뭐하고? A, B가 달라야 되니까 B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여기 원점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야. 알겠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이 친구 보니까 조금 특이해요. 시은아, 자,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여기는 X값이 아무리 무언가를 넣어봤자 C는 무조건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어.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지금 C가 뭐가 됐어? 4C가 됐잖아. 근데 C는 뭐가 돼야 된다고? C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4로 묶어내시면 되겠죠. 묶어내면 되겠죠? C를 만들어주는 거야. 4C가 아니라 4로 묶어내면 얘는 4분의 1 A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분의 1 B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수값에다가 누구를 곱해준 거야? 4를 곱해준 결과물이 이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가운데 값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 될 거니까. 오케이? 그 2분의 1이면 여기가 4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축이라는 거는 x 이퀄 뭐가 되겠어? 평균이 2니까 1인 거 알 수가 있겠지. x 이퀄 얼마니? 2분의 1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이면 0하고 1 사이니까 뭐 이 정도의 y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셨죠? 좀 졸리면 뒤로 가서 서서 들으세요. 자, 봐봐. 지금부터 이제 349번 문제 볼게요. 0이 아닌 세 실수 A, B, C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고 했고요. 이 가조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A가 0보다 작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원래 같은 경우는 이퀄이 붙어야 되는 게 맞지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분모는 0보다 작고요. 분자는 0보다 크니까 C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체크해보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양수 안 되고 같잖아. 같으니까는 추계 방정식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너 안 될 것이고 C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원점 위에 5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35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x축과 서로 다른 이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지 얘들아? x 이퀄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A는 음수인 거 내가 알겠다. 맞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다 쪽에 지금 축방이 있으니까 달라야 되니까 B는 0보다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뭐 구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C는 여기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선택지 A, B가 0보다 크다냐라는 거는 부호가 반대니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을 때는 바로 여기 값이니까 0보다 크다? 맞는 답이 되겠네. 그치?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2,C를 지난다 라고 했거든. 그치? 자, 여기가 1이야. 그럼 2가 뭐 어디쯤 있겠지, 뭐 어디쯤, 그치? 근데 그 값이 바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니까 이게 그러면 C가 되냐? 이렇게, 이따 주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항상 얘들아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축에 대한 대칭 관계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좌표가 y절편이죠? 0, 뭐가 되겠어? C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y절편이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이만큼 그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자연스럽게 2,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디귿번도 뭐가 되는 거니?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디귿번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려면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한 무슨 관계니까? 대칭 관계니까. 축에서 한 칸 떨어지고 축에서 한 칸 떨어진 x 이퀄 2에서는 당연히 0에서의 y값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잘 들어봐.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고요. 편의상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은 그냥 하나,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성격이 좀 달라서 그래. 알겠니?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fx 자리에 절대값을 다 씌우는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씌워졌잖아. y 값은 뭐가 나올 수가 없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x축 아래쪽이 y 값이 음수인 쪽이잖아. 그러니까 음수인 쪽을 x축에 대해서 뭐 대칭시킨다. 느낌상으로 꺾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고 y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y값이 음수인 쪽을 꺾어서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든지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건 x의 식에 다 씌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x에만 씌워져 있든지 y에만 씌워져 있든지 x, y에만 씌워져 있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에만 씌워져 있는 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x에만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는 목적이 뭐지? 양수든 음수든 양수 만들려는 목적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씌워도 되지만 어떻게 씌워도 되냐면 이거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지수가 짝수 지수가 만약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니?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짝수 지수가 있는 쪽에는 절대값이 사실은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히 여러분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구나 라고 아셔야 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아,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자, 이렇게 x에만 씌워져 있고요. 두 번째는 y에만 씌워져 있어요. 식 한번 보면은 이렇게 y에만 씌워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x, y에 둘 다, x하고 y에만 둘 다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체로 씌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x나 y의 일부에만 씌워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세 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 알겠어? 그래프를 그리고 잘 들어봐. x에만 씌워져 있으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씌워져 있는 쪽이 양수인 쪽만 남기는 거야. x에 씌워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쪽만 남기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y에 씌워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렸어. 그런데 그래프가 씌워져 있는 쪽, 즉 y쪽이 양수인 것만 놔두는 거야. 주인공이 항상 절대값이 씌워진 문자가 되는 거야. x에 씌워져 있으면은 x가 양수인 쪽만 놔두는 거고 y에 씌워져 있으면은 y가 양수인 쪽만 놔두는 거야. 됐니? 자, x, y 다 씌워져 있죠? 그러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쪽만 놔두는 거야.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다 씌워져 있으면 그냥 일사분면만 놔둔다 생각하면 돼. 왜? x, y가 둘 다 양수이려면 뭐밖에 안 돼? 일사분면밖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놔둔 거를 갖다가 x가 양수인 쪽만 놔둔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항상 x로 이해하겠으면 그냥 느낌상 y로 마무리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W자 모양의 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y가 양수인 쪽만 놔두면 당연히 마지막 누구로 처리해야 되겠어? x축 대칭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x, y 둘 다 씌워져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사분면만 있는 거를 갖다가 x축 대칭을 한번 시켜주고 그거를 다시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또는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켜준 다음에 이 모양을 x축 대칭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연달아서 뭐 한다는 거야?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 절대값 함수는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원하고 일차함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잘 나오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뭐 여러분한테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2학기 가서 도형의 방정식이랑 우리 공부를 하면 그건 소용이 있어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 다음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는 거니? 전체 씌워져 있지? 전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다 일단 그냥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전체 씌워져 있으면은 y가 음수가 될 수 없네? 꺾어 올리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x에만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 그리시고 x가 양수인 쪽만 놔둔 다음에 y축 대칭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y에만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y쪽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x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둘 다 씌워져 있으면 둘 다 양수인 거는 반드시 뭐밖에 안 돼? 일사분면밖에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일사분면만 남긴 거를 갖다가 x축 대칭을 먼저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을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생겨서 이러한 정사각형의 이런 모양이 나오고 뭐 이거의 뭐 넓이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도형의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 뭐 R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같은 그런 심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의 절대값 그리는 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기본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우스는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가우스 말씀 드렸고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가우스라는 거는 정수야 정수. 그치? 그러니까는 어떤 1단위로 끊었을 때 그때 똑같은 y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계단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는 뭐 지금 어쨌든 고1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고 사실 약간 지금 뭐 없어지는 그런 추세니까 그냥 한 번만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이 방학 때 충분히 학습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52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에 x축과의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이거 여러분이 뭘로 하면 되는 거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하면 a, b는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두근의 합이 얼마니? 마 3이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은 a인데 a는 마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근의 곱은 b예요. b는 두근의 곱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는 x제곱 b가 마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서 x는 2라고 3이 되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2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1,8이래. 꼭지 1,8이고 x축 y축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상수 abc에 대해서 ab의 길이가 4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봐봐. 꼭지점이 1,8이면 a는 얘들아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니? 양수가 돼야 됩니까? 자, 보세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서 꼭지점이 얘가 되려면 양수가 되면 꼭지점 1,8이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축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얘가 여기가 x축을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설명을 해볼게. a하고 b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a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다가 힘들어도 왔으니까 좀만 정신 차려 들어봐. 자, 들어봐. 오늘 거 굉장히 뒤쪽 가면 조금 어려워.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거를 해야 너네가 이제 고쟁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봐. 이게 지금 x 이퀄 1이잖아, 그치? 2차 함수는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축대칭 함수야. 축이 제일 중요해. 축에 대해서 양쪽이 무슨 관계? 대칭 관계라는 거야. AB 길이가 얼마라고? 4.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4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1에서 얘까지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지. 그럼 a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3,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얘를 가지고 y는 a는 누구인지 몰라. 그쵸? 두근의 합이 얼마죠? 두근의 합은 2가 되고 곱은 마3이 되니까 x제곱 합의 부호반대 곱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요? 1,8이라고 했잖아. 1,8을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은 나는 a 값을 바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맞죠? 네?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다. 이거의 두 실근이 뭐냐라고 얘기했지. 그치? 지난 시간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 2x 더하기 3이 각각의 근이 되면 된다고 알겠지? 얘가 마3이 되거나 2x 더하기 3이 2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x값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두근의 합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이거의 두근의 합이 뭐가 된다고? 4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a라는 게 마이너스 3, x 더하기 a라는 게 1 이러면 되겠다. 그럼 x라는 거는 마3 마 a, x라는 거는 1 마 a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더한 게 4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a라는 친구는 넘어오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거의 두근의 합이 얼마나 그랬어? 마3이라 이거의 두근의 합이. 그치? 그러니까 얘는 4x 더하기 a가 마3이거나 4x 더하기 a가 1이거나 이러면 되겠네. 그럼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4로 나눈 거고요. 여기 x는 1마 a를 갖다가 4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은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3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a라는 값은 2a가 넘어갔고 넘어가면 10이니까 a는 5가 되겠구나라는 갈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a가 뭐가 되는 거니까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5 한번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한 근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다가 5를 한번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겠어?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또 다른 한 근이 되겠네. 두 개 곱하니까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런 문제는 쌤이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X축과에 접하도록 했잖아. 그치? 접한다는 거는 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죠. 근이 한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뭐란 얘기야?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판별식이 0이 되는 뭐 a가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하나나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k값 구하시면 되겠어요. 359번 문제는 시험에 기출로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겠지? 자, k값과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는 거는 뭐 다른 표현으로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뒤에 거부터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처리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을 한번 선생님이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4분의 D 한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부호 바꿔주면은 요렇게 되고요. 얘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실수 K 값과 관계가 없어야 돼. K거나 항등식. K 있는 친구들, K 없는 친구들 0 이렇게. 알아듣겠니? 자, 이렇게 뭐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는 2a-4가 되고요. 여기는 뭐 a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0,0이니까 a 값은 뭐 2가 될 것이고, 여기다 a 값 대입하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의 곱은 뭐 8이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뭐 풀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쵸?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얘들아. 이차함수의 그래프야. 직선 이거야. 두 점이 이렇대. x1, x2가 12다. 그때 a 값 구하라 그 얘기네. 그치? 여러분은 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는 이렇게 교점이니까 같다라고 놓을 것이고,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6 더하기 a의 x 더하기 4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두근의 합이지. 여기서 두근의 합은 이거의 부호 반대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6이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니까 a는 6이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뭐 다 알겠죠? 자, 곡선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이거라고 얘네 똑같죠? 얘네 같다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정리해보면 2x 제곱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9는 0이다. x좌표의 곱이라는 거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9가 마 3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계산하면 a는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한근이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1마 루트 3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두근의 뭐하고 뭐? 합과 곱 체크할게요. 합은 입니다. 곱은 합차하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얘는 a인데 갖다라고 놓은 거야 이렇게. 알겠지?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b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뭐 두근의 합이 많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2가 되는 거고요. 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 b 값 바로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지금 어렵게 안 느껴지지? 괜찮죠? 뭐 똑같은 문제야, 그치? x좌표 이거니까 또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이거의 그래프하고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아까 했던 얘기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겠지. a 값과 관계없이 얘하고 접한다. 아까 했던 문제예요. 맞죠? a 값과 관계없이 접한다.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판별식이 0이 되게끔 정리한 다음에 a 값과 관계없으니까는 a가 없는 것들 0에서 여기하고 여기서 mn값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정도도 다 알아듣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6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했거든. 그러면 교점은 당연히 판별식 나오면 될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정도 하나만 체크하면은 뭐 다 되겠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x제곱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요. k 플러스 1이 0이다. 자, 4분의 d를 한번 해보면 반절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크다면 k는 누구보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K가 3보다 작을 때 근이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된다면 K가 3일 때는 근이 1개가 되고 K가 3보다 클 때는 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맞는 선택지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조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직선 이거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야. 이게 이런 문제거든. 한번 그려보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지금 0하고 1이 근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가면 얘가 0, 얘가 1,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정도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러면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라고 했거든.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배경은 이거야. 얘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 기울기 유지하면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점이 있겠지. 맞죠? 가장 먼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니? 가장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자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바로 P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가 P점이 된다라고 보면 돼. A, B. 알겠어?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거 뭐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은 뭐 기울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 직선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니? 1이죠. 그러니까는 x 더하기 뭐 이렇게 할까? y는 b라고 일단 놓을 수가 있겠지. 아, b가 여기 있네요. k라고 할게요.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몇 점에서 만나야 되더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무슨 말이겠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놨을 때 같다라고 놨다는 거는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란 얘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퀄 x 플러스 k 얘네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이퀄 0이라고 놓고 이거를 판별식을 해보면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뭐 k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k값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한번 구해보면은 자, 4분의 d를 한번 해보시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가 0이 돼서 k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k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 돼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x값은 뭐가 되냐?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a값이 바로 뭐가 되냐? 1이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나게 되는 교점의 x좌표가 1이란 얘기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뭐 여기에다가 1이 맞죠? 잠깐만. 367에. 자,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다가 1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y값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1, 0이라는 값이 바로 a,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거리가 최소다라는 말은 기울기를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미지수 두시고 근이 이제 한 개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k값 구해서 뭐 대입한 x 값이 바로 교점의 x 값이 되는 거고 x 뭐 여기든 대입해서 y 값까지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네. 자, 36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얘가 이제 2차 함수의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를 X축이라고 잡아주고 얘를 갖다가 Y축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결국에 이제 이 점 같은 경우는 축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2,4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겠니? 4가 된다. 얘는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식을 세우는 방법은 뭐 꼭지점을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고 이거 근을 이용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상으로 여러분 뭐 풀어봤으니까 문제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포물선의 식을 구하는 거 구해볼게요. 그럼 y는 최고창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고 선생님이 그냥 이걸로 구할게요. 자, x제곱 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하시고 곱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얘가 2,4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보면 4는 a 곱하기 2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뭐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만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 정도의 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조형물의 그림자의 길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빛이 생각해봐. 여기서 이 가로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치겠다 뜻이거든.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그림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타나냐?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이 직선을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해보면 gx의 뭐가 되겠어? x절편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친구는 자 gx라는 거는 내가 뭐는 알고 있습니까? 기울기는 내가 모르지만 y절편은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mx 플러스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mx 플러스 9라고 놓고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m-4x 플러스 9 이퀄 0이 돼서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되는 n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여러분이 해보셔서 n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n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우리가 뭐 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x라는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x절편값이라는 거는 뭐 gx, y 값이 0이 되는 값이네. 맞죠? 결론적으로 x는 2분의 9, 여기가 2분의 9,0이니까 길이는 2분의 9m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하고요. 4x-2가 두 점에서 만난다. a, b의 길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과 얘를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보면 되는 거고 AB의 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 이퀄 알파 얘를 갖다가 x 이퀄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가 되겠지. 이 길이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뭘 알고 있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거 알고 있고 알파 베타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 2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루트 씌우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는 거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16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루트 8 해가지고 2 루트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자, 직선 1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란 얘기야? 5루트 2란 얘기야. 맞지? 이 직선하고 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조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서 2차 함수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만약에 y equal x 빼기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밑변하고 높이의 b야, b. 그치?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래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뭐가 다는 얘기지 얘들아? 같다는 얘기거든. 맞습니까? 같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1일 때는 더군다나 여기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뭐 a 대 a 루트 2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5루트 2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두 근 알파하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겠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a 대 a 루트 2 a 루트 2가 5 루트 2니까 a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수 k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k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 자, 선생님이 얘를 두 개를 같다라고 한번 놔볼게.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7x 되고요. 1 넘어오니까 플러스 k는 0이 된다.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k 더하기 1 될 거니까 뭐 이거 3개 아까 했던 걸로 엮어가지고 문제 풀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기울기가 만약에 1이 아니야.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가 2나 3이나 다른 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있고 얘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y는 뭐 2x 더하기 k야.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더 이상 기울기로서에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밑변하고 높이의 길이비거든. 자, 그러면 쌤이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오늘 고2 문제에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여기를 KP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EP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라면 2라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는 P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이거 바로 나오기 전에 여기가 6이야. 얘가 12야. 그럴 때 이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6루트 5라고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6하고 12의 최대정약수는 뭐지? 6이지 6. 그러니까 6을 갖다가 얘들아 6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보고 얘를 갖다가 6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니?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그냥 네모라고 한번 해보면 네모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은 6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6 곱하기 2로 생각해보면은 6제곱 곱하기 2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루트
6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6은 제곱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알아들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자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얘가 6이고 얘가 12야. 그러면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에 해당하는 6은 그냥 바로 써주시고 나머지 것들의 뭐만 제곱의 합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 풀 때 편한 게 많아요. 여기가 숫자 좀 더 커지면 더 그렇거든. 여기가 만약에 15고 여기가 만약에 45다 이 정도로 나오다 해보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15 곱하기 1이고 얘는 15 곱하기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5 루트 하시고 나머지가 1하고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길이하고 자 1차 함수를 가지고 1차 함수가 만약에 2분의 1x 플러스 뭐라고 줬습니다. 뭐라고 줬으면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와 이 높이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k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가 된다고? 2k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k 루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5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어떤 뭐 2차 함수가 요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두 교점의 길이가 3루트 5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3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3이 얘가 k, 2k일 때 바로 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빗변에 대한 길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k 값들을 뭐 할 수가 있어? 바로바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얘는 지금 뭐 1이지만 기울기가 만약에 2나 3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만약에 얘들아 2면 얘가 5 루트 5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기울기가 또는 2분의 1이어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울기가 만약에 3이면 얘가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루트 뭐가 나올 수밖에 1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 루트 10이다 그러면 얘가 5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된다 이렇게 보면 얘가 15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2라고 얘는 5 곱하기 3 개념이 되니까 5 앞으로 튀어나오고 루트 10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 빗변의 길이를 보면서 여기 값 가지고 이 두 근의 x 값의 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372번 한번 맞아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요. P점의 x좌표가 2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 문제도 봐봐. x제곱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5마 k 이퀄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6이 의미하는 거는 x1, x2 이게 두 근이라고 했을 때 두 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얘가 x1, 얘가 x2라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이거 하나가 만약에 2라면 이거 하나는 뭐가 되겠니?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야 6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자 PQ의 지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P고 얘가 Q라고 하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냐 그 얘기인데 두 분이 하나는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란 얘기잖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니 얘들아? 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 2고 얘가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구나 라고 바로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 기울기가 1이 아니고 만약에 2x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4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2루트 뭐가 돼야 돼? 5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전체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니?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시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 정도로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꺾어 올리면 되잖아. 꺾어 올리면 되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a 더하기 1은 y 이퀄 a 더하기 1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라는 거는 x축하고 평행한 함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x축하고 평행한 상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개가 되는 거지. 자, 쌤이 여기 있는 거 한번 올려볼게. 봐봐.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뭐해? 없죠. 0이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니? 2개가 되는 거고 올라왔을 때 4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3개가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4개가 되는 A 범위니까 이렇게 되는 걸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일단 여기에 y값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y값은 여기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1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y 이퀄 뭐냐면 a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1이라는 게 0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여기 있는 친구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4개의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a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1씩 빼주면은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여러분이 잘 그리실 수 있으면 얘는 상수함수니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올리면서 어디를 지나야 되냐 체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373번하고 374는 똑같은 문제인데 선생님 이거 한 문제 풀어주고 이거 여러분 풀어보라고 할 거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얘 마찬가지죠. 이거 절대값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때 모든 K값의 곱을 구하라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부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보고 자 얘가 Y축 X축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렇지? 그럼 x제곱이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다가 0 넣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절대값 통으로 씌웠으니까 그래프 한번 선생님이 올려보면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여기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좌변하고 우변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45도 이게 마이너스 1이야. 됐니? 뭘 물어봤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세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언제 세 점에서 만나냐 한번 봤더니 얘가 이렇게 지금 쭉 내려오면 몇 점이니 얘들아? 두 점이겠지. 두 점이었다가 여기서 요렇게 여기를 지날 때 몇 점이 되겠어? 세 점이 한 번 되겠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서 몇 점이 되겠습니까? 4점이 되겠죠.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몇 점이 되는 거야? 3점이 되겠지. 그러다 다시 이렇게 오면서 몇 점이 되는 거야? 2점이 됐다가 1점이 됐다가 0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나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 2점 만나는 경우 구하라, 3점 만나는 경우 구하라, 4점 만나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다 알아야 돼. 여기서 3점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K값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 자, 이 친구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왜? 어떤 특정한 뭐를 지나고 있어, 지금? 좌표를 지나고 있지. 어디 지나고 있니? 루트 2, 0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집어넣어 주면 되겠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거에다가 루트 2, 0을 한번 대입해 주면 0이라는 값은 루트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k가 돼서 결론적으로 k라는 친구는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k값 하나를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생긴 이렇게 볼록인 친구하고 얘하고 접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부호를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최고차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라는 거와 이퀄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가 접해야 되니까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퀄 0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 0이 되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지. 알아듣겠니? 할게요. 자, 판별식 한번 해보면 b제곱이니까 1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k 마사 플러스 8 얘가 0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k값이라는 거는 4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 첫 번째 여기에서 루트 2가 나왔고 여기서 4분의 9가 나왔으니까 그거의 곱을 구하는 거는 4분의 9 루트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4. 자,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이라고 2학기 때 약간 배울 부분이긴 한데 좀 익혀놓자 얘들아. 봐봐. 자, 가장 기본이 fx equal f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알겠니?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x인데 얘가 마이너스 x면 이거는 y축 대칭함수라고 보면 돼. 왜 y축 대칭함수냐라고 보면 선생님이 2차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2차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x제곱 이렇게 x에다가 여러분들이 1 한번 넣어봐. 1. x에 1 넣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f1과 f 마이너스 x에다 1 집어넣는 거야.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맞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f2하고 f 마이너스 2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1하고 f-1, f2하고 f-가 같아지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인 함수여야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게
y축이라는 건 얘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x 이퀄 0이라는 거야. 뭐라고? x 이퀄 0. 맞죠? 2차 함수는 축대칭 함수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축이 y축이 아니고 다른 어떤 x 이퀄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어. 자, 볼게요. fx 이퀄 f. 자, 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떤 모양의 함수가 되느냐 그 얘기고. 자, 여기가 지금 x가 있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x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자, 한쪽에 x가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이건 x 이퀄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x 이퀄 무언가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인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x 위치가 바로 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x 위치는 여기 x 값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f0이 될 것이고 얘는 f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x 이퀄 f0, 0이고 여기가 x 이퀄 뭐가 해? 2란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0하고 2니까 이거의 가운데인 x 이퀄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얘는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f x 빼기 2는 f 더하기는 3-x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너 플러스 x인데 너 마이너스 x네 라는 걸 보고 x 이퀄 네모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이 네모는 여기다가 0 처리 해버리면 f2하고 f3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에 뭐가 중점이 되겠지. 중점은 두 개의 값을 더한 거를 2로 나눈 게 바로 2분의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너가 플러스 x인데 너가 마이너스 x야. 그럼 우리는 이거는 x 이퀄 무언가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어 그냥. 알겠어? 그럼 f2하고 f2가 같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겼을 것인데 f2하고 f2가 같다라는 거는 꼭지점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이 두 개의 가운데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값. 그러면 여기가 2, 얼마 이렇게 되겠지. 2, f2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fx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꼭지점에서 갖는 거잖아요. 뭐가 되겠어? f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조금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자, 보면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 플러스 x 있네, 마이너스 x 얘는 지워버리고 2하고 2가 똑같구나. 그러면 얘는 2, f2가 뭐란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2차 함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점 여기하고 여기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얘는 y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고 x 마이너스 축이 뭐니까 2잖아. 그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놓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5하고 4,0을 집어넣으면 a와 q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라는 이거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x가 있네, 마이너스 x가 있네. 얘가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값이 나오기도 해. 알겠지?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평균값이라고. 그러면 얘는 x 이퀄
3이 축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지난다고 했어. 맞지? 두 개를 지나니까 똑같이 y는 a의 x-3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하고, 이거를 집어 넣으면 a하고 q를 뭐 할 수가 있겠어?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y 이퀄 fx의 그래프는 x 이퀄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 되겠지. 축이 뭐니까 x 이퀄 3이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맞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7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이 a 값이 지금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x 이퀄 3이고 여기가 x 이퀄 3이 되는 거고 1부터 8까지라고 한다면 1부터 8이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마칠이라는 얘기는 뭐 여기 이제 우리는 이미 A하고 사실 Q는 지금 뭐 한 상태야 얘들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다 구했어. 그러니까는 뭐 A가 양수라면은 그냥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음수라면은 여기에 있는 x 이퀄 8에서 8 집어넣어 꼭지 최소값을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 니은을 체크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이 디귿번인데 디귿번은 뭐냐면 얘를 gx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얘가 0이 되는 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보면 돼. 그러면 x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쵸? x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x 이퀄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x 이퀄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맞아요? x 이퀄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y축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뭐야? y축 대칭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y축 대칭함수는 fx 이퀄 f-x 이렇게 생긴 함수가 y축에 대한 대칭함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는 뭔가요? 라고 보면 자 gx 이퀄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마이너스가 안팎으로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얘들아. 마이너스가 안팎으로 있는 거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했는데 처음 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의 함수가 됐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 원점 대칭을 하면 얘들아 요만큼 이렇게 해서 얘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칭을 하면 일로 오겠지. 알겠니? 그럼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뭐 한 거라고 보면 돼? 모두 다 한 것이 바로 원점 대칭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 그리고 그 원점 대칭에 대한 표현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안팎으로 둘 다 마이너스가 뭐하다고 보면 돼요?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 그래서 이 디귿번은 지금 뭐냐면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걔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 그 얘기인데 원점 대칭 함수가 되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뭐 고2 과정, 고3 과정 더 올라가면 더 배우긴 하겠지만 생각을 해봐. 2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려면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쌤이 그냥 이렇게 좀 해줄게. 나중에 3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거든. 이렇게 생긴 함수를
x축에 대해 대칭을 하고 y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이 모습하고 똑같아져. 자, 선생님이 x축에 대해 대칭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축에 대해 대칭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y축에 대칭하면은 이쪽으로 옮겨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친구가 y축에 대해 대칭하면 이번으로 옮겨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는 x축 대칭, y 대칭을 모두 다 하면 처음 그래프하고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원점 대칭 함수야.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여기 있는 원점을 딱 앞점을 하나 꽂고 얘를 180도 돌려봐. 돌렸을 때 처음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오면 그게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안쪽에 마이너스만 하나 생기면 이거는 바로 뭐라고? y축 대칭함을 표현한 거고, 안팎으로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뭘 표현한 거라고? 원점 대칭한 함수다라는 얘기야.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모두 다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